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어제 또 급락이 나왔죠.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하고 난 이후에 XRP는 영상을 찍었는데 시바이는 영상을 찍지 못하고 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찍지 못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하고 그리고 영상 속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가적인 급락 오늘 나올 수 있다. 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하락 적중을 했고 그 하락 이후에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오늘의 양봉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시바이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신규 매수는 아니면 분할로 매수할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가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전에 0.013이 이거 깨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을 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단기적인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분명히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어제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 다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점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왜? 패닉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장 완전하지 않다. 이것은 그동안에 급락한 것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너무 싸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겠지 하고 그런 생각에 들어오시는 분들, 거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신호는 분명 양봉이 두 개, 세 개 정도 더 나오는 그리고 단기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는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고 여기를 버티면서 양봉이 나와야 된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가 단기적인 저점이 될 것이다. 그 단기적인 저점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바이노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시바이노 신규 매수하실 분들 아니면 분할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일봉을 보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연방 공개시장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자, 여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이라는 이런 부분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금리 인하에 저는 베팅을 하고 있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왜? 연준 위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회의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디 쪽에서 목소리가 크느냐, 그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전에 10월 달에 금리 결정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분명히 민간 지표를 얘들은 참고를 했다. 근데 이번에는 민간 지표는 참고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금리 동결 쪽으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지만 지금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정신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리 인하, 어떤 사람은 금리 동결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좀 충격적인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연방 공개시장 회의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면 지난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줄이는 정책,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터 멈추기로 대부분 다 동의를 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양적 완화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돈을 푼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풀게 되면 그 돈이 과연 어디 쪽으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식이나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기 세력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고점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주식이나 금시장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는지 그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크게 상승하는 그러한 변곡점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니면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 그리고 라이브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크 그리고 변곡점이 생기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분명히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12월 회의에서는 다시 금리를 낮출지에 대해서 위원들 생각이 많이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둬야 된다. 아니다. 조건이 맞으면 인하해도 된다. 거의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매번 회의록에서는 결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베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12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 쪽으로 가고 금리 동결에 계속적으로 베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크게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닉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 지금 파월 지금 자르고 싶어 죽겠어. 그 전에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남겼습니다. 베센트, 이번에 금리 인하에 네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너도 자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긴 했지만 정말 트럼프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왜? 지금 갑자기 전체적인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금리가 이대로 간다고 하면 미국의 부채 정말 갚기가 힘들어진다는 거 트럼프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약달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했고 이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자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베센트는 움직일 겁니다. 베센트하고 파월하고 아침 식사도 하고 매번 만나죠. 매번 만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물론 파월 의장이 꿋꿋한 그런 대나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베센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덤벼든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 되지도 않을까요? 저는 금리 인하에 계속적으로 베팅한다. 물론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데이터들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어제와 그리고 오늘까지 그리고 그 전까지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향하고 있다. 그리고 블랙록의 보고서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죠. 블랙록 보고서에서도 금리 인하로 가는 게 맞다. 연준은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용노동시장이 안 좋다는 것을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월달 지표긴 하지만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표죠. 오늘의 지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지수, 그다음에 실업률. 9월 달이긴 하지만 분명히 발표가 될 거고 이 발표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업률이 몇 프로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비농업 고용지수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22K였습니다. 예측은 55K란 말이에요. 그러면 55K보다 높았을 때, 낮았을 때, 동률이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봐봐야 여러분들 좀 헷갈리기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낮을 때입니다. 그러면 고용시장이 많이 약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둔화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당연히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 발언도 노동시장이 약하면 인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지표 발표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죠. 그 지표 발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이 시문과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하고 오늘 발표가 나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제가 영상은 아니지만 음성으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봉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0.0132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씀드렸죠. 근데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오늘 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마지노선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0.01211까지도 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 찍었던 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 3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부자 3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거기에서 1차 매수, 그다음에 2차 매수가 있었습니다. 2차 매수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차 매수 때 그 지점이 바로 상승의 출발 지점이었고 나중에 다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2차 매수 지점은 단단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상승했던 그 자리가 바로 0.01211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는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 왜? 패닉셀이 오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 오늘 수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거 예상보다 크게 낮지 않고 크게 높게 나왔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패닉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분명 오늘은 고용시장 안 좋다는 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는 오지 않고 반전의 흐름을 만들어 주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흐름을 그리고 그 지표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 시문과 같이 라이브 방송 아니면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 지표가 잘 나왔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 12월 달에 양적 완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전환을 만들 겁니다. 그때 바로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말씀했죠. 댓글에 보면 야 바로 급등한다며 왜 급등하지 않아?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급등하지는 않고 여기에서 서서히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왜? 이전에 계속적으로
물량들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12월 달에 양적 완화와 12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면 분명 우리 시장 좋아질 것이고 시바인도 분명 여러분들 수익 내고 탈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길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꼭 알고 싶다. 그리고 저랑 같이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시무가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있으니까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히든코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0%에서 20% 많게는 정고점까지 가게 된다면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히든코인이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히든코인 명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는 벌써 히든코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올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추가적인 상승, 아예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등했죠.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했는데 내가 여기서 들어가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신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들었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